반갑습니다. 2026년 2월 3일 새벽 프리미어리그 EPL을 비롯한 주요 빅리그 경기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챔피언스리그 16강 확정 이후 각 팀의 리그 집중도가 달라진 시점인 만큼 선수들의 체력 상태와 전술적 변화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승부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드리겠습니다. 우디네세 vs AS 로마. 우디네세 포메이션은 4-4-2고 자니올로는 1선과 2선 사이를 오가며 역습의 첫 번째 타겟이 되는 공격 자원이다. 볼을 등지고 받아낸 뒤 측면으로 뿌려주거나 직접 전진 드리블을 시도하는 데 능해 수비 블록을 낮게 두고 있다가도 공만 잡으면 공격으로 전환되는 스위치 역할을 맡고 있다. 자놀리는 오버래핑 타이밍을 잘 잡는 풀백으로 기본적으로는 라인을 깊게 내린 상태에서 수비에 집중하지만 역습 상황에서는 직선적인 질주로 측면 공간을 한 번에 먹어 들어가는 움직임을 자주 보여준다. 칼스트렘은 더블 볼란치 라인에서 수비와 빌드업을 동시에 책임지는 자원으로 상대 공격을 끊어낸 뒤 곧바로 전방을 향한 전진 패스를 선택하는 과감한 성향이 강하다. 우디네세는 전체 라인을 미드존 아래로 내리고 블록 간격을 좁혀 먼저 버티는 선수비 후역습 전략이 잘 정리된 팀이다. 하프라인 아래에서 상대를 유인한 뒤 자니올로와 자놀리 쪽으로 공이 향하는 순간부터 속도를 끌어올리는 구조라 역습의 위력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압박으로 체감된다. 때문에 볼 점유율은 상대에게 내주더라도 공을 빼앗는 지점과 순간을 계산해 두었다가 한 번에 전방을 찌르는 장면이 반복되는 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영리한 선수비 후역습 전략은 단순히 수비만 하는 팀과는 결이 다르고 강팀을 상대로도 버티기만 하는 경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한 방을 노릴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준다. AS 로마 포메이션은 3-4-1이고 퍼거슨은 중앙에서 공수 전환을 이어주는 역할을 맡는 미드필더다. 박스 근처까지 올라가면 세컨볼 상황에서 마무리 능력을 보여주지만 수비로 돌아올 때는 넓은 구역을 커버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체력 소모가 상당한 포지션이다. 엘샤라위는 좌측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움직임과 박스 침투에 강점이 있는 윙 공격수로 수비 시에는 윙백 위치까지 내려와야 하고 공격 시에는 다시 전방까지 올라가야 하는 왕복 비중이 크다. 마니코네는 중원에서 강한 압박과 태클로 상대 전개를 끊는 전형적인 볼 커터 역할을 담당하지만 공을 빼앗은 뒤 직접 전개까지 떠맡는 경우가 잦아 경기 내내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문제는 이 경기 이전에 그리스 파나시나이코스로 유로파리그 원정 경기를 다녀왔다는 점이다. 장거리 원정 왕복으로 인해 이동시간과 회복시간이 촉박했고 체력적으로도 선수들의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일정을 소화한 상황이다. 그래서 측면 왕복을 많이 해야 하는 엘샤라위, 넓은 구역을 커버해야 하는 마니코네와 퍼거슨 같은 자원들이 평소와 같은 압박 강도와 집중력을 90분 내내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전술적으로는 점유를 가져가며 경기를 풀어야 하는 입장인데 이런 일정과 체력 부담이 겹치면 우디네세의 깊은 블록과 역습 패턴을 세밀하게 제어하기가 더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다. 우디네세는 단단한 수비 블록을 바탕으로 공을 빼앗는 순간마다 자니올로와 자놀리, 칼스트렘을 활용한 역습 루트를 꺼낼 수 있는 팀이다. 반면 AS 로마는 주중 그리스 원정을 소화한 직후라 중원과 측면 자원들의 체력 부담이 커지고 선수비 후역습에 대한 대응 속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위험을 안고 있다. 그렇다면 이 경기는 이름값만 보고 한쪽을 맹목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영리한 후역습과 일정 이슈가 겹치는 타이밍에서 우디넷의 승리 가능성을 우선에 두고 해석하는 선택이 더 현실적인 판단이라 할 수 있다. 마요르카 vs 세비야. 마요르카 포메이션은 4-4-2이며 주축 멤버는 무리키 안토니오 산체스, 사무 코스타가 중심을 이룬다. 마요르카는 좌측 윙에서 터치라인을 타고 깊게 파고드는 전개를 자주 사용하며 여기서 시작되는 공격 루트가 팀의 핵심 무기다. 안토니오 산체스는 드리블에 능하고 상대 풀백을 정면으로 끌어낸 뒤 안으로 접어들거나 바깥으로 파고들며 타이밍을 가져가는 돌파가 날카롭다. 그는 박스 근처에서 낮게 깎아 올리는 컷백 크로스를 자주 시도하는데 이 크로스가 중앙에서 대기하는 무리키에게 향하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무리키는 체격과 제공권에서 강점을 가진 타깃. 스트라이커로 등져받는 플레이와 공중볼 경합에서 우위를 점하며 동료들에게 세컨 패스를 열어준다.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도 무리키를 중심으로 세트피스 패턴이 설계되어 있고 박스 안에서는 상대 센터백을 끌고 다니며 공간을 만들어내는 역할까지 겸한다. 사무 코스타는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에서 넓은 활동량으로 중앙을 커버하고 상대 이선이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기 전에 미리 압박을 가해 진입 경로를 차단한다. 그가 수비 라인 앞에서 스크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마요르카는 좌측 풀백이 전진해도 뒷공간이 한 번에 노출되는 장면이 줄어들었고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실점 위기를 당하는 빈도도 감소하는 추세다. 최근 경기에서는 좌측에서 시작된 전개가 중앙으로 꺾이면서 안토니오 산체스의 컷백, 무리키의 마무리, 그리고 반대 측면에서 따라 들어오는 이선 자원의 백포스트 침투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세비야 포메이션은 3-4-3이며 전방에서는 이삭 로메로가 폭넓은 움직임으로 수비 라인 뒤를 파고드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삭 로메로는 측면과 중앙을 자유롭게 오가며 수비 뒷공간을 노리고 빠른 발과 과감한 침투로 라인 사이에서 한 번의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는 유형이다. 팩구의 페르난데스는 2선과 1선 사이에서 공을 받는 것을 선호하며 짧은 패스를 주고받다가 순간적으로 박스 안으로 침투하며 수비 라인 간격을 흔드는 세컨 스트라이커 역할을 수행한다. 소우는 중원에서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하며 태클과 인터셉트의 강점을 보여주고 전환 국면에서 첫 패스를 담당하면서 팀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이번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빌드업 과정에서의 실수와 전개 속도 저하로 인해 앞선에서 만들었던 기회를 스스로 끊어먹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3백과 중원 사이 간격이 벌어질 때 윙백의 복귀가 느려 측면 뒷공간과 하프 스페이스가 동시에 열리며 상대에게 크로스와 컷백을 허용하는 약점이 자주 노출되고 있다. 전환 수비 상황에서는 파울로 흐름을 끊는 장면이 많아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카드 부담과 세트피스 수비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마요르카는 좌측 통로를 중심으로 한 전개 패턴과 무리키를 활용한 타깃 플레이 그리고 사무 코스타가 지켜주는 중앙 안정감까지 더해지며 점차 자신들의 색깔을 분명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세비야는 올 시즌 내내 원정에서 간격 관리 실패와 수비 집중력 저하를 반복해왔고 이번 경기에서도 실점을 두려워하는 심리 상태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마요르카가 홈에서 준비해온 좌측 공격 루트와 안정된 수비 블록을 바탕으로 세비야의 불안한 원정 경기력을 공략해 승리를 노려볼 만한 한 경기라고 정리할 수 있다. 특히 올 시즌 원정에서는 실점이 반복되면서 경기 시작 전부터 실점에 대한 부담을 안고 들어가는 경기가 많았고 이번 경기 역시 심리적으로 가볍게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선덜랜드 vs 벌리 선더랜드 포메이션은 4-2-3-1이며 브로베이는 박스 안에서 몸싸움과 마무리를 동시에 책임질 수 있는 스트라이커다. 브로베이는 수비 라인 사이를 파고드는 침투뿐 아니라 등져받는 플레이로 이선이 올라올 시간을 벌어주는 연계 능력도 갖추고 있다. 아딕라는 측면에서 빠른 첫 스텝과 과감한 드리블 돌파로 수비를 흔들고 안으로 좁혀 들어오며 슈팅 각을 만드는 움직임에 강점이 있다. 측면에서 아딕라가 1대1을 유도하며 상대 수비수를 끌어내면 그 순간 생기는 뒷공간으로 브로베이나 이선 미드필더들이 파고들 수 있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열린다. 자카는 중원에서 좌우 전환 패스와 전진 패스를 정확하게 공급하며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방향을 바꿔주는 경기 운영 능력을 보여준다. 그는 수비형과 공격형 사이에서 균형을 조절하면서 때로는 롱패스로 상대 라인을 한 번에 넘기고 때로는 짧은 패스로 앞방 라인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맡고 있다. 더블 볼란치 조합이 수비 라인 앞을 넓게 커버해주고 있기 때문에 선더랜드는 전방 압박을 시도하더라도 곧바로 역습에 크게 노출되지 않고 중원에서 한 번 더 걸러낼 여유를 확보하고 있다. 결국 선더랜드는 브로베이의 버티기와 아딕라의 돌파, 자카의 전개 능력을 중심으로 앞에서부터 압박과 공격 전개를 동시에 가져가는 축이 잘 잡혀있는 상태다. 벌리 포메이션은 3-4-3이며 브로야는 측면으로 빠졌다가 다시 중앙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으로 수비 라인 뒤를 노리는 타입의 공격수다. 브로야는 스피드를 활용한 뒷공간 침투와 직선적인 움직임으로 한 번에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지만 팀 전체 전개가 매끄럽지 않으면 고립되는 장면도 자주 나온다.
에드워즈는 2선에서 공을 받으면 드리블과 패스를 섞어 사용하며 하프 스페이스에서 찬스를 만드는 역할을 맡고 있다. 우구추쿠는 중원에서 몸싸움과 태클을 기반으로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지만 팀 전체 간격이 흔들릴 때는 혼자서 넓은 지역을 커버해야 해서 부담이 커지는 편이다. 벌리는 시즌 초반부터 후반까지 총 44실점을 허용하면서 리그 19위까지 떨어진 상황이고, 이는 현재 프리미어리그 최다 실점이라는 점에서 수비 조직이 얼마나 불안한지 잘 보여주는 수치다. 수비 라인과 중원 사이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볼을 뺏긴 뒤 재정렬하는 속도도 느려 상대에게 연속적인 슈팅 기회를 내주는 장면이 많다. 특히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3선과 2선 간의 높이 조절이 수시로 깨지면서 전개 중에 패스 코스가 막히면 단순한 인사이드 패스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실책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여러 차례 포착되고 있다. 전진 압박을 강하게 받는 상황에서는 골키퍼와 수비진이 공을 쥔 채 망설이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 과정에서 가로채기와 역습에 그대로 노출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선더랜드는 자카의 전개 능력과 아딕라의 돌파, 브로베이의 타깃 역할을 중심으로 전방 압박과 공격 전환을 함께 준비한 모습이다. 벌리는 44실점이라는 숫자가 증명하듯 수비 조직과 후방 빌드업 모두에서 약점이 노출되고 있고, 강한 압박 앞에서는 단순 패스조차 실책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이 경기는 선더랜드가 준비된 압박 구조를 흔들림 없이 실행한다면 벌리의 실수를 다시 끌어내며 승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매치업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상으로 2026년 2월 3일 새벽에 펼쳐질 주요 매치업 분석을 마칩니다. 리그 중반기 팀들의 로테이션 변수가 많은 시기인 만큼 경기 직전 발표될 최종 라인업까지 꼼꼼히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피겔롤의 분석이 여러분의 즐거운 관전과 좋은 결과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는 새벽 되십시오.